언뜻 고운 말인데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웃으며 건넨 인사 뒤에 나를 깎아내린 말투가 숨어 있었죠. 관계는 말보다 깊고 마음보다 날카로워요. 그 불편함, 철학이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항상 웃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말끝에는 예의가 실려 있고 얼굴에는 친절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수록 이유 없이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 불편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사소한 말들. 하지만 그 말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스며들고 무겁게 내려앉을 때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언어 속에 갇히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죠. 진정한 품위는 말이 아니라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고운 말 한마디 뒤에 숨어 있는 조롱의 그림자. 그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흥미롭네. 처음 들으면 칭찬 같지만 그 말 속엔 늘 내가 더 잘 알아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이런 사람은 논쟁을 피하면서도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뭘 말하든 결국 그들은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은근하게 증명하려 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교양은 무기처럼 사용될 때 그 본질을 잃는다고. 품위는 타인을 눌러선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었는데 결국 해냈지 뭐야. 요즘엔 누구나 다 잘하잖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돼. 이런 말은 동기부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성취를 내세워 당신의 현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격려지만 속으론 비교와 평가. 니체는 그랬죠. 진짜 강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약자는 끊임없이 자랑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든다고. 그 말 속에서 당신은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쁘긴 한데 좀 과하지 않아? 내 요리 맛있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해. 칭찬처럼 시작한 말이 결국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평가의 포장일 뿐입니다. 이런 말은 당신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끝내는 지배하려는 언어. 공자는 말했죠. 말에 진심이 없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알아챈다고. 그 어색함,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갈게. 바쁘다 보니 그랬어. 미안해. 약속을 자주 어기고 사과로 넘기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행동은 말보다 명확하고 거짓은 자주 반복될수록 무뎌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외투이고 행동은 그 마음의 체온이라고. 그 사람의 체온은 어떤가요? 늘 차갑고 반복적으로 식어 있진 않았나요? 그렇게 하면 손해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널 잘 아니까 이건 하지 마. 이런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통제일 수 있어요. 진짜 관심은 상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에서 시작되고 진짜 사랑은 그 선택을 함께 지켜보는 여유로 완성됩니다. 노자는 말했어요. 다스림은 침묵으로 완성되고 간섭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당신의 삶은 타인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한 직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말은 꽃처럼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뿌리에 독이 숨겨져 있다면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고운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이 놓인 자리를 들여다보세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어쩌면 가장 조용한, 그러나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진심으로 시작되고 당신의 가치는 결코 타인의 말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말을 쏟아내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그 말들 중 어떤 건 따뜻하고 어떤 건 날이 서 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론 따뜻한데 속은 날카로운 말입니다. 그건 칼보다 더 조용히
천천히 마음을 베어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온도를 닮습니다. 그가 가진 열등감, 우월감, 불안함, 계산 모두 말의 표정에 담기기 마련이죠. 철학은 그 온도를 감지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나는 널 사랑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 말에 당신은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하지만 그 말 뒤엔 나는 옳고 넌 틀렸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이유로 당신의 자존을 해칩니다. 칭찬과 비판의 경계를 넘나들며 당신의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진짜 사랑은 비판보다 기다림이 많고 조언보다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죠. 사랑은 우위를 점하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하게 눈을 마주치려는 용기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그래? 이 말은 사실 희생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진 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희생자처럼 포장하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떠넘깁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온화하지만 그 안에 은근한 요구가 숨어 있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때때로 약자의 지배수단이 된다고. 스스로의 희생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망을 포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난 화 잘 안 내. 감정적으로 굴지 않아. 이 말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제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감정적이라고 몰아붙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성적이라 말하지만 그 이성은 감정을 억누르는 무기가 되죠.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평정심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감정을 다루지 않는 사람은 이성적일 수 없고 자신의 감정을 도외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무시하기 쉽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 이해해. 처음엔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눌러담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침묵이 폭발하거나 관계를 차갑게 닫아버립니다. 괜찮다는 말은 가장 조용한 거리두기일 수도 있고 자신을 지우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해는 때때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고 진짜 친절은 나도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고요한 강물이 가장 깊고 흐르지 않는 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괜찮다는 말 뒤에 어떤 깊이가 숨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우리는 말을 통해 다가가지만 진짜 마음은 말 바깥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보다 그 언어가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철학은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말의 그림자를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말들, 고상하게 포장된 조롱과 은근한 통제, 그 모든 것을 알아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언어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인식합니다. 타인의 눈빛과 말투, 침묵과 행동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죠. 하지만 그 거울이 왜곡돼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고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말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흐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경계가 사라질 때 자존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이 말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겉보기에는 사과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의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며 자신은 여전히 옳음을 유지하려는 말입니다. 이중적인 표현, 애매한 말투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자기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진실한 말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덕의 시작이라고. 말이 진심을 가릴 때 마음은 그 틈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그냥 농담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장난인데 왜 그래? 이런 말들은 실제 감정을 숨기고 공격적인 의도를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들은 과민하다고 몰아가고 결국 당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죠. 니체는 유머조차 힘의 의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쾌한 말 뒤에 숨어 있는 무시와 조롱. 그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장난이라는 말로 감정을 지워버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점점 무뎌지고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넌 걔보다 훨씬 괜찮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네.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이 말들은 늘 기준을 외부에 둡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죠. 그들은 당신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줄 세우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 내부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당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땐 내가 정말 너밖에 없었어. 너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말은 특별한 감정을 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빚을 지운 채 마음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한순간의 강한 호의는 오히려 이후의 침묵과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당신의 충성심을 당연시하죠. 노자는 흘러가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말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낸 정성은 오래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균형을 잃을 때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절대 예민함이 아닙니다. 말은 모양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당신을 끌어올리는가, 혹은 아래로 끌어내리는가. 그것이 관계의 진심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말의 온도보다 깊은 것을 보라고. 그 말이 닿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라고. 어떤 사람의 말은 참 고왔습니다. 끝까지 존댓말을 썼고 목소리는 늘 낮고 부드러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 어딘가가 헛헛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죠? 그의 말은 예뻤지만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진 않았고 그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당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당신을 평가했습니다. 교묘하게 감탄하며 동시에 당신의 부족함을 짚었죠. 자기 자랑을 빙 둘러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냈는데 라는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당신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직관을 통제하려는 언어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말했지만 그 사랑은 기다림이 없었고 조언을 말했지만 그 조언은 경청이 빠져 있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이고 조언이란 상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서는 배려라고. 어떤 말은 곧장 가슴에 와 닿지만 어떤 말은 나중에야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여겼던 말이 나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내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 때 당신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흔들었는가? 나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더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작아지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타인의 말도 포함됩니다. 말은 타인의 것이지만 그 말에 반응하는 건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흔드는 말에서 거리를 두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 안의 진실을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반복해서 무시하고
약속을 당연하게 깨뜨리고 그때마다 미안해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가벼운 소리일 뿐. 스토아는 말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때때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 대신 말없이도 옆에 있어줍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이 있고 이상하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있다는 걸. 그 직감, 철학은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깃든 고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잃는다는 건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큰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낮고 부드러운 말로 당신을 조금씩 깎아내릴 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늘 말끝에 나는 널 위해서라고 덧붙였지만 정작 그 말은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당신이 내린 결정을 유난히도 감정적이라 평하며 차가운 이성의 가면을 쓰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감각을 지웠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로 당신을 도왔다고 하면서 실은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유 없이 피곤해졌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끝나면 늘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자신이 틀린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말에 흔들리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철학은 그럴 때 말합니다. 그 감정은 너의 약함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감지한 너의 내면 감각이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말은 대부분 처음엔 칭찬처럼 다가옵니다. 너만큼 감성적인 사람은 없지. 그런 네가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게 좀 의외야. 이중적인 언어는 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는 높이고 뒤에서는 깎습니다. 그 말에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때때로 당신의 친구처럼, 가족처럼, 연인처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철학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가장 부드러운 손끝에서 올 때 가장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의 나침반이기도 하지만 흐리는 안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당신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어떤 말은 제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노장은 말했죠. 큰 사랑은 조용하고 깊은 지혜는 소란스럽지 않다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을 평가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려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이 당신 안에 부끄러움이나 불안함을 남긴다면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섬세한 감각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나를 아끼는 첫걸음은 나를 무디게 하는 말들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것이라고. 그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말보다 말 사이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여전히 친절하지만 표정엔 권태가 묻어나고 관심을 가장한 질문은 실은 감시이자 확인일 뿐임을 알게 되죠. 요즘 뭐하고 지내? 그 사람은 아직 만나? 그 일은 아직도 붙잡고 있어? 처음엔 나를 걱정하는 말로 들렸지만 자꾸만 이 질문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대화가 아니라 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관심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지만 때로는 통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아타락시아라 불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할 때만 생겨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마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재단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는 조용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당신을 점검하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자신의 틀 안에서만 옳고 그름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은 늘 설명해야 했고, 늘 이해받기 위해 애써야 했고, 늘 조금 더 나아 보여야만 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설명 없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고. 설명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늘 설명해야만 사랑받는다면 그 사랑은 이미 조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는 너를 잘 알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가 불편하고 당신의 침묵이 낯설며 당신이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려는 기미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친절하게 말하고 더 자주 챙기는 척하고 더 적극적으로 조언하려 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따뜻함이 왜 불편한지, 그 조언이 왜 고맙지 않은지, 그 나를 위한 말이 왜 자꾸만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지.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밀면 밀릴 것이고 지나치게 잡으면 놓치게 될 것이라고. 당신을 쥐고 흔드는 말에서 당신은 천천히 물러나야 합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태도이고 당신의 내면이 더는 소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말이 많았던 관계일수록 말보다 중요한 건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몸이 굳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말이 줄어든다면 그건 당신이 그 관계에서 이미 너무 오래 참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은 그럴 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시간이라고. 침묵이 말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균열을 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표현 하나에도 망설이게 되고 무엇보다 이걸 말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당신을 먼저 가로막습니다.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닿을 대상이 당신을 얼마나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가, 그 관계의 온도에 대한 직감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우리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런 말은 단순하지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는 이해 못하겠어라는 말들은 당신을 설명하게 만들고 그 설명 속에서 자꾸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늘 논리적이었습니다. 늘 명분이 있었고 조리 있었고 그럴듯한 이유로 당신의 감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논리 속에 당신은 있었나요? 그 명분 속에 당신의 삶이 존중받았나요? 칸트는 인간을 목적이라 했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은 그 사람의 옳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말의 무게는 말의 길이에 있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당신의 말이 설 자리를 잃어갈 때 그건 이미 관계의 균형이 기울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말 속에서 그는 여전히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조심해야 할 말을 기억하게 만들고 미리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건 말보다 더 무서운 침묵입니다. 철학은 그런 침묵을 관계의 그림자라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하며 당신을 따르고 눌러오고 작게 만듭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빛 쪽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지금 이 말 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곧 철학이고 곧 변화입니다. 말은 관계의 얼굴이고 그 얼굴이 무표정하게 느껴지거나 늘 같은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건 당신이 더는 거기서 살아 숨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던 관계가 이제 말 때문에 자신을 잃게 만드는 순간 당신은 그곳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철학은 늘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우지 말라고.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그 흔들림마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그 흔들림을 불안과 자책으로 고정시키죠. 그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칼처럼 예리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말의 의도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도 그 속에 감추어진 욕망이 있다면 그 말은 언젠가 당신을 향해 나를 드러냅니다. 그냥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너보다 세상 더 많이 알아서 그래. 이 말 속에는 당신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더 앞서 있고 옳다는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가르치려 들고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척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덕은 타인의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교훈이 많을수록 신뢰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해명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기분이었는지를 늘 해명하느라 지쳐갑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럴 때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진짜 안정된 관계라고.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리,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 그런 자리에서야말로 사람은 다시 자존을 회복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당신을 늘 의심하고 자꾸만 물어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결국엔 그 의심을 당신 탓으로 돌린다면 그 관계는 이제 돌봄이 아니라 지배의 옷을 입은 불안입니다. 당신은 그 불안 속에서 애써 괜찮은 척하며 오히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려 하겠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강해져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진짜 따뜻한 관계는 당신이 힘 빠져도 괜찮은 곳이고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침묵조차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 말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지금 당신이 떠올린 사람이 당신을 늘 가르치려 들고 늘 묻고 늘 평가하고 그리고 늘 널 위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들의 무게를 다시 가늠해 보세요. 그 무게가 당신을 눌렀는지 당신을 일으켜 세웠는지를 철학은 말합니다. 말은 끝내 당신을 어디론가 이끕니다.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한참을 지나도 떠오르는 말이 있는가 하면 길고 정성스레 이어졌지만 듣는 순간부터 피로했던 말들도 있습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가 당신의 기억 속에 그리고 감정의 결에 고스란히 남는 것이죠. 나는 널 잘 안다고 생각했어. 이 말은 다정한 회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말입니다. 변화한 당신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 안에 당신을 가두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이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관계는 늘 이 질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오래된 감정에 붙들어 두고, 어떤 관계는 나의 내일을 향해 한 걸음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 사람의 말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너가 그랬잖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은 과거를 꺼내 당신의 현재를 설명하려 들죠. 그들은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과거의 틀로 해석하려 하고, 지금의 당신을 믿기보단 이전의 이미지를 반복하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며 그 변화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 과거에 묶어두고 당신의 오늘을 설명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기억으로 대하는 겁니다. 기억은 소중하지만 기억만으로는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말은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로 당신의 감정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건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나는 그렇게 안 느꼈어. 이 말들은 단호하지만 무책임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판단하고 당신의 기준을 부정하며 결국 당신이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안해지고,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철학은 그런 침묵을 가장 조용한 파괴라고 부릅니다. 말을 삼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오해가 아니라 체념이고, 기다림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노장은 그랬습니다. 물이 깊어질수록 소리를 삼킨다고. 당신 안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은 당신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말들을 삼키고 있는가? 그 말들이 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철학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관계는 이미 그 본질이 사라진 것이라고. 우리는 누구보다 말을 조심하면서 누구보다 말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말로 상처받고, 말로 위로받고,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관계를 잃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그 말들이 당신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어떤 말은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을 단단하게 세우며 당신이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고 걱정이고 사랑이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그 말에 묶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엔 조용히 당신의 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그 말의 방향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을 향하는 말이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 있다고. 그리고 그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말이 닿은 마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요. 말은 서로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늘 그래. 이런 말들은 익숙하지만 당신을 한자리에 고정시키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시도를 하든 결국엔 바뀌지 않을 사람으로 규정짓죠.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이 아는 모습 안에 가둬둡니다. 철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상대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를 상상하게 한다고.
당신을 과거의 이미지로 대하지 않고 당신이 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당신이 만나는 말이 당신을 갇히게 하는 말인지, 당신을 열어주는 말인지를 구분하는 일. 그건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될 과제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걱정이, 그 사람의 조언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 척 하면서도 결국 그 사람의 틀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면 이제 조용히 물러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부족함을 말하지 않고 당신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당신의 실수를 들추지 않고 그 속에서도 배우려는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말로 칭찬하기보다 말없이 곁에 머물 줄 아는 사람. 말로 설득하기보다 당신의 선택을 기다려주는 사람. 철학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곧 진심이고 그런 관계가 곧 안식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관계는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당신 스스로에게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그만 참아도 된다고. 이제는 나를 먼저 믿어도 된다고.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을 가장 멀리, 가장 깊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걸어온 이 긴 이야기, 말보다 깊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 안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길 바랍니다.